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최신 사례인데, 최신 사례 분석, 사기 피해를 당해서 채무가 누적된 분입니다. 가끔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사기 가해자는 몰라도 사기 피해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형사 고소하에서 그 가해자를 형사 처벌받은 그런 사실을 그 소명 자료를 내시면 되고, 혹여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엄밀하게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무혐의 되는 게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선 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무혐의 결정문에 그 불기소 이유 사실 통지서가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통지서 말고 불기소 이유서를 검찰청에 가면 복사를 해줍니다. 사법경찰관이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왜 무혐의가 됐는지, 근데 그 무혐의가 되는 근거를 밝혀야 되거든요. 이 사람 진술, 이 사람 어떠 증거, 아니면 법리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를 세세하게 수사해서 이제 밝혀서 그 의견서를 검사한테 송부하고, 검사는 그게 거의 사법경찰관 의견과 같으면은 불기소 이유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불기소 이유서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나름대로 잘하기 때문에 70-80% 이상은 아마 그대로 따를 겁니다. 거기서 좀 뭔가 미심쩍거나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이제 다시 또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불기소 이유서를 잘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그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의 주장에 합당한 논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일종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복사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이스피싱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황당해요. 과연 이게 2-3천만 원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통장으로 싹 넣어주고, 근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이자를 싼 대출로 갚아주겠다, 대환대출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 많이 당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당해요. 한 2-3천만 원은. 근데 경찰에 수사를 고소를 고발을 해도 경찰이 그거를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치밀하고 서버도 해외에 있고 다 대포 통장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 그것만으로 파산관제인을 찾아옵니다. 파산관제인도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 사람 말을 감정적으로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일단은 경찰에 무조건 신고를 해서 그 근거라도 첨부하는 게 관제인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77년생이고요. 올 1월 13일 날 선고된 사건이고 4월 10일 날 끝난 사건입니다. 그냥 바로 1회에 끝냈습니다. 주거 이력을 보시면 서대문구 쪽에 이제 살고, 성북구 서대문구,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이 있어도 700만 원 정도 빼이 안 됩니다. 면제 재산이죠. 직업 이력을 보시면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주로 이제 회사에 직원을 있고 법무법인에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다음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2005년부터 2010년 근무하던 직장에서 친해진 동료가 있었는데, 동료가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제 투자를 권유한 거죠. 연예인 공연기획이었답니다. 2011년 이제 잠적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연루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해외로 튀었고, 결국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이분 일용직 내지 아니면 일반 회사 다녀도 200-300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가족관계 정보를 보면 본인은 42살이고요. 부모님 계시고 배우자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습하고 강사예요. 뭐 어렵죠. 여기도 이걸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구가 자녀는 없고요. 파산 채권은 벌써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억이죠. 2011년이니까 거의 한 7, 8년 동안 뭐 여기 보십시오. 거의 두 배는 확실하죠. 2.5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게 원래는 1억도 안 되는 채무였죠.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뭐 하고 있다가 다 이제 늘어납니다. 보증금 700이 유일한 재산이고 보험 환급금은 92만원뿐이 없어요. 자동차는 2005년식이고요. 배우자 이건 넘어가고요. 부모님 뭐 재산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채무자는 사기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이제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요. 새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회수 가능성은 없습니다. 형사 판결문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이분이 피해당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죠. 채무자 명의 주거지 보증금 700만원과 92만원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 유일합니다. 배우자가 부친이 10년 이상 된 중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가 가치가 없고 최근에 이제 조사하는 사건 중에서도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누구한테 깜빡 속아갖고 뭐 한 2억인가 그쵸? 여자를 처벌을 해서 이게 나옵니다. 자료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연예 기획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보험 대리점이었는데 이렇듯 그 사기 피해가 워낙 빈번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 피해를 당했다면은 뭐 시리에 빠지는 것보다는 바로 좀 추스려서 가해자를 뭐 잡든 못 잡든 나중에 내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탈북자나 조선족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사기당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고소장에 본인들 말이 진실이라 그래도 워낙 뜬구름 잡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처벌이 안 돼도 일단 고소장을 들이밀고 그 접수증명을 갖고 와라. 그럼 관제인도 그거 믿고 털어버려야지. 내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수사 끝날 때까지 또 이 사람을 면책을 안 시켜주면 얼마나 장기간 면책을 못 받겠어요. 그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첨부하고 관제인은 오직 현재 이 사람의 그 재산 상태만 조사하고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없으면은 면책시키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서 자발적으로 돈을 안 버는 사람한테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개인회생을 하시오 라고 권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생계비를 훨씬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법원이든 관제인이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변호사가 개인 파산에 들어오더라도 당신은 왜 변호사라는 자격을 갖고 개인회생이 충분히 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 변호사가 지금 3만 명이에요. 그쵸? 뭐 서초동에 아니면 지방에 법조타운에 사무실 간판 걸어놓고 변호사 누구 홍길동 법률사무소에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막 맡기고 합니까? 직원 월급 줘야죠. 그쵸? 사무실 임대료 내 한 달에 1,000만원 우습게 깨집니다. 그 1,000만원 하려면은 그쵸? 파산사건 수임료 얼마나 주겠어요. 그쵸? 2, 300짜리 5개 해야 되는데 5개 그냥 오겠습니까? 광고해야죠. 그쵸? 그래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변호사가 아마 파산하더라도 요즘은 회생하라 그러면 그 판사는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뭐 변호사가 고소득자인 시절은 다 갔죠. 오히려 지금 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은 학자금 갚느라고 몇천만원 빚을 떠안고 낑낑거리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들어보면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직종, 업종 불문하고 향후에는 이제 오직
재산을 은닉해놓고 파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관제인이 철저하게 가려내죠, 지금. 그거는 뭐, 그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를 막 들춰내서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지만, 그 조사가 현재 이 사람이 어떤 갱생하는데, 뭐, 아주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닌다면, 면책 내지 재량 면책을 허하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게 이제 개인 파산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은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이분도 좀 주저한 것 같아요. 2011년에 사기를 당했는데, 주저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고소인을 상대로 배상명령까지 한 걸 보니까, 근데 배상명령 잘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민사하라 이거예요. 배상명령에서 명확치 않은 게 많아요. 형법상, 형사상에서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 폭행이나 상해에서도 위자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배상명령은. 뻔한 거 같은 경우는 몰라도 배상명령 간혹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배상명령을 변호사가 소송을 따먹기 위해서 안 권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분도 배상명령이 나가리 됐죠. 중간에 새로 민사소송을 하는 얘기죠. 민사소송 하면 뭐합니까?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지금 썩고 있죠. 가해자를 상대로, 이런 분들 상대로 채권자 파산하신 분도 있죠. 깜빵간 여자를 상대로 5년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사합의가 편파행위다. 근데 뭐 결국 안 받아들여지죠, 법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사처벌 시키고 본인 채무는 포기하고, 채권은 포기하고, 본인도 개인 파산은 이제 어떤 면책의 혜택을 받고 이제 깔끔하게 새 출발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